딱 여기서부터 눌러야겠다. 와. 또 앞에 그 두 문제 푼 거는 또 영상이 또 없습니다. 아, 이거 맨날 까먹지? 왜 이렇게 맨날 까먹지? 영상을 녹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까먹어. 얘들아, 이 수업 시작할 때 영상 녹화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제발. 이거 맨날 까먹어. 그래서 앞에가 항상 없어. 야, 오늘 그 일일 테스트 안 보고 질문 안 받았으면 좆될 뻔했다. 그치? 지금쯤 적분 막 설명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적분 설명한 것도 영상 없을 수도 있잖아. 큰일 날 뻔했구만. 큰일 날 뻔했어. 자, 그 다음에 671번인가? 얘인가요? 자, 일단 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이거 문제 읽을게. 자, 니네 천천히 봐라. 문제 천천히 봐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X축, Y축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P는 X축 방향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거기 잘라봐. 잘라. P는 X축 방향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Q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이때 선분 PQ와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선분 OR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선분 OR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선분 OR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무슨 얘기 같냐 하면, 왜 이래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는 얘 좌표가 얘가 시간당 2t씩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값이 2t,0인 거야.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초당 2씩 가니까, 그러면 Q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0,t지. 그치? 0,t지.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연결한 직선을 그리면, 얘네들을 연결한 직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을 만들면, 요거 직선 얼마 되니? 요 기울기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뭐 요 점을 지나든 저 점을 지나든 상관없으니까 y절편이 0이니까 얘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게 직선 L입니다. 지금 얘가 L이라고 한다면. 직선 L 만드는 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직선 L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t인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y는 x직선하고 지금 만나는 점이 r이야. 그지? y는 x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요 r의 좌표를 빨리 찾아야죠. 요 r의 좌표를. 그럼 요 r의 좌표를 빨리 찾아봐요. 저 r은 얼마니? 얘랑 y는 x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맞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y는 x라는 놈이 있는데, 잘 들어봐. 얘가 y는 x거든? 그러면 얘랑 같다고 놓고 풀어버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랑요, x랑 같아지는 거니까 넘기면 t는 2분의 3x 이렇게 될 거고, x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t가 될 거예요. x는 3분의 2t가 됩니다. 즉, 이 r점의 좌표는 3분의 2t, 3분의 2t예요. 점의 좌표가. y는 x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x값하고 y값은 같아야죠. 맞지? 이해되지? 그지?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밑변하고 높이하고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된 거냐면, 이 길이는 여기에다가 루트 2 곱하면 됩니다.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러니까 길이는 저기다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자, 이제 길이 D는,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길이 D는 3분의 2 루트 2t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치? 3분의 2 루트 2t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시간당 길이의 변화율이잖아. 시간당 길이의 변화율. 시간당 길이의 변화율. 그럼 양변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요. 그럼 뒤에 1제곱이니까 미분하면 1 될 거고, dt분의 dd 되겠네. 어휴, 내가 괜히 d를 잡았네. dd. 자, 는 요거 어차피 1이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2 dt분의 dt. 이렇게 되면서 딱딱 날려주면 결국 얘가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이죠. 시간당 d의 변화율. t당 d의 변화율. 그러면 얘는 답이 얘네요. 그냥 3분의 2 루트 2네. 답이 3분의 2 루트 2예요. 어렵나? 어렵지. 그지? 처음 보는데 이거를 쉽게 풀 수 있으면은 뭐 잘하는 애예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뭐 처음 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접하는 문제인데, 요 정도를 그냥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쑥쑥쑥쑥쑥쑥 풀 수 있다라는 건 잘하는 놈이지. 잘하는 놈이에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해된 사람들 3. 이해된 사람들 3.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초점이 잘 안 맞아. 그치? 초점이 잘 안 맞아.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10명만 듣고 있는 것 같아. 4마리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니? 그렇죠? 4마리는 어디가 있는 거야?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었는지 374번이었던 것 같은데 74인가? 맞나요?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인 선분 AB 위에 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해서 점 B를 향해 몇 초 2씩 움직인다? AB, 움직인다. 출발한 지 3초 후에 선분 AP, BP를 한 변으로 하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얘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그치? 얘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X축, Y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X축, Y축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이게 초당 얼마씩 움직인다고? 2씩. 초당 2씩 움직이는 거죠? 맞춰야 되겠다. 싹싹싹. 오케이. 자, 얘가 초당 2씩 움직이니까 얘는 2t,0일 거예요. 맞죠? 2t,0일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어렵지? 이건 그냥 끝난 거잖아. 왜냐면 이걸 P가 여기쯤 왔으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길이는 2t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길이는 10-2t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쓰니까 이거 제곱하면 얘는 4t 제곱인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0-2t의 제곱인 건데, 그러면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를 더한 거잖아. 그치? 저거 넓이랑 이거 넓이를 더한 거잖아. 그럼 넓이식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넓이식은 4t제곱 플러스 10-2t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범위가 t가 5초가 되면 얘를 넘어가 버려. 그지? 5초가 되는 순간 딱 여기가 돼 버려. 그러니까 얘는 t는 0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안쪽에서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식이 나오면 범위가 당연히 먼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니네들이 아직까지 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범위를 못 구해서 참 그래. 그럼 딱 범위는 눈에 보여요, 얘들아. 범위는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t는 0에서 5까지 요거 풀면은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예요. 그죠? 중도 안 되네. 중도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된 사람들 정사각형 넓이를 못 구해서 못 풀었다고? 거짓말들 하네. 정사각형 넓이야 뭐 제곱인데 씨. 거봐, 딱 10명만 대답한다니까 지금? 찾을까? 누가 대답 안 하는지? 아, 누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일단은 준서 없어. 그리고 진짜 도현이가 없다? 야, 도현이 어디 갔냐? 너가리, 도현이 문자 좀 해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도현이 없이 하고 있어. 망한 건가? 도현이 문자 좀 해봐. 헐. 그럼 이상한 영어가 없어 지금. 왜 없지? 자, 뭐 일단 이 문제까지 해서 질문은 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이 마무리됐어요. 자, 미분은 다 끝난 겁니다. 미분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항함수의 적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합니다. 아,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또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나요? 도현이 뭐? 아, 아까 나한테 문자 온 거 맞네. 문자 온 거 같긴 해. 근데 난 이렇게 아예 못 들어올 줄 몰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적분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뭐 적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마 숙제 또 없겠죠. 이렇게 첫날은 숙제 없는 날도 있는 거니까, 그지? 어차피 우리 내일 또 볼 거 아니야, 그지? 하루 즐겁게 해줄게. 하루 즐겁게 해줄게. 하지만 밀린 거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밀린 거 해야지. 내가 다 밀린 거 있는지 없는지 알아. 자, 적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적분이에요. 이걸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빙구들을 또 적분을 또 이해를 시키나요? 이 적분의 기원은 되게 오래됐어. 내가 전에 한번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었을 거야. 그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진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현재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구해요.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으면 노벨상 받습니다. 뭐 노벨상 없지, 수학은. 그치? 뭐 이상한 상들 많아요. 그런 거 하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원 넓이 열심히 연구해봐, 한번. 자,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언제부터 이제 구하려고 시도를 했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그리스 시대. 그때부터 이 원의 넓이를 구해 보겠다라고 어마무시하게 시도를 했지. 그래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원을 4개로 쪼개. 이 원을 4개로 쪼개. 그래서 요 만나는 점하고 요 만나는 점하고 연결하니까 그때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보니까 얘가 삼각형이다. 그것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맞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서 이 삼각형을 4개를 만들어서요. 이 삼각형을 이쁘게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몇 개로 나눴으니까 4개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 곱하기 4를 하면 원의 넓이와 비스크리해지겠다 라는 정도까지 이제 애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애들이 머리를 그때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고 한 또 몇십 년 흘렸어. 이 상태로 원의 넓이는 이렇게 구해서 대충 가자. 원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대충 가자.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오차가 생기죠. 그지? 요만큼의 오차가 생겼어. 그래서 그 오차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산했었단 말이지.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정밀한 어떤 계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 뭐야 저 병신들은 이렇게 이러잖아. 그지? 저 뭐야 저 병신 새끼들은 저게 왜 정확한 값이지? 저걸 왜 저렇게 계산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어떤 건설, 뭐 건축, 뭐 아니면 뭐 수 계산, 기하학적 뭐 계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밀한 계산이 필요가 없을 때였단 말이야. 심지어 루트도 몰랐던 새끼들인데 자연수 안에서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멈추고 요 정도면은 원이랑 비스크리하겠다. 원의 넓이랑 되게 비스무리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써먹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정확한 결과치가 필요해진 거야. 좀 더 이제 큰 건물을 짓거나 뭐 혹은 큰 어떤 땅덩이를 뭐 이제 뭐 어떤 계산을 면적을 구하거나 뭐 어떤 뭐 이런 뭐 사소하진 않지. 되게 중요한 어떤 계산을 할 때는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삼각형으로 쪼개니까 좀 사각형과 원의 넓이가 비스무리해졌어. 그러면 더 쪼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쪼개보면 어떨까? 더 쪼개보자. 그러면 요 점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삼각형이 8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오차들이 확 줄어드는 걸 얘네들이 본 거죠. 그치? 이 오차들이 확 줄어드는 걸 걔네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냥 원의 넓이랑 되게 비슷한 값을 구할 수도 있겠는 걸 하면서 어떤 병신은 평생 이것 쪽에다가 뒤진 새끼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계속 쪼갭니다. 계속 쪼개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쪼개서 그래서 나온 게 3.14 파이예요. 그러다 보니 계산된 결과가 3.14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100개 정도 쪼개본 애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계산해보니까 이제 점점 원의 넓이야 비스무리해지는데 1000개 쪼개내보니까 더 비스무리해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비례식이 곱해지는 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비례상수가 파인 거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구하려고 3.14 이러고 해가지고 파이 그 뒷부분 계산하다가 평생 그것만 연구하다가 죽은 새끼 있다고 그랬지? 내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아들한테 유언 남겼다고 했잖아. 아들아, 내가 여기까지 계산했으니 이 뒤는 너에게 맡기마. 근데 그 새끼 아들놈이 이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안 끝날 리가 없어. 해가지고 검사하다 뒤졌다고. 그치?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바보들이 모여서 중간에 나타나는 천재 하나가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 또 바보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또 천재 하나가 나와서 또 그거 정리하고 요런 어떤 그런 어떤
순환 구조를 갖죠. 그러니까 바보들이 수학을 만들어내는 거야. 천재가 정리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개서 다 더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게 적분의 기본 원리입니다. 잘게 쪼개서 정말 잘게 쪼개는 거예요. 정말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잘게 쪼갠 면적을 싹 더하면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분의 기본 원리입니다. 적분의 기본 원리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적분이 실제로는 미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야.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지. 그리스 때부터 이 개념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요 시기에 와서 이제 어떤 리미트, 극소의 개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한소의 개념으로 리미트를 적용해서 순간 찰나의 어떤 개념이 적용되면서 미분이라는 게 발전한 거고, 미분과 적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 적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적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적분이라는 개념은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 이게 되게 다양하게 쓰일 거란 말이지. 너무 다양하게 쓰여서 어디에 쓰인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얘는 진짜 다양하게 쓰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적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때. 뭐 공대 가는 놈들은 공업 미적분 있고요. 그다음 수학과 가는 애들은 당연히 이제 미적분 기초학이 다시 있고요. 해석학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분의 개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너희들 머릿속에 그냥 우겨 넣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겨 넣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적분의 기본 개념. 잘게 쪼갠 면적을 더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잘게 쪼갠 걸 다 더하겠다. 그러면 잘게 쪼갠 거를 어떻게 잘게 쪼갠 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정적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 정적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똑같은 얘기니까 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0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이 있고 그냥 외우라고 시켜도 되는데,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나올 내용들을 위한 복선. 그 정도로 이해하자. 큰 그림 그리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A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곡선의 면적을 구할 겁니다. 곡선의 면적을 구할 거야. 그럼 말 안 되거든,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원의 면적 구하는 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노벨상 없다니까 자꾸 왜 그러지? 근데 어쨌든 상 받을 거야. 그러니까 곡선의 면적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부터 얘를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이거를 이쁘게 토막 낼 거예요. 토막 냅시다. 자, 토막 냅니다. 이렇게. 자, 이쁘게 토막 내요. 자, N개로 토막 낼 거예요. N개로. 그냥 찬찬히 들으세요. 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찬찬히 그냥 듣고 결론만 들어도 돼요. 여기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개편해지니까 그때 좀 도움 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토막을 냈다고 칩시다. 다 이거를 이렇게 토막을 냈어. 야, 토막.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사각형들로 우리가 전부 다 쪼개버릴 겁니다. 사각형들로 전부 다 쪼개버릴 거예요. 사각형들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구하라는 얘기였어. 실제로는 이 어떤 곡선, 약간 휘어진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거였잖아. 휘어진 곡선의 면적을. 근데 곡선의 면적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곡선의 면적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야. 사각형 넓이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사각형 넓이는 뭐하고 뭐 곱하면 돼. 사각형 넓이는 그냥 그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1이라고 할게. 자,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이거는. 자, 0에서 1까지를 내가 n개로 나눴어. 그럼 밑변은 전부 다 동일한 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노란 사각형, 그 다음에 이 뒤에 파란 사각형, 그 다음에 이 뒤에 분홍 사각형, 얘네들 다 보이죠? 사각형들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 그럼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밑변은 n분의 1이고요. 얘도 n분의 1이고요. 얘도 n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밑변이 전부 다 n분의 1로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1을 몇 개로 나눈 거니까. n개로 나눈 거니까. 이해되지? 밑변을 n개로 나눈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로 똑같은 밑변이고,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높이는 내가 그거 함수에다 넣은 거지. 내가 n분의 1을 함수에 넣으면 사각형이 나올 거고, n분의 2를 넣으면 함수에 넣으면 또 높이가 나올 거고, n분의 3을 넣으면 높이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식이 이런 느낌이에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f의 n분의 k를 곱하고 n분의 1을 곱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시그마는 결국 다 더한다는 얘기인 거고, 요 n분의 1을 내가 뭐로 본 거냐면 밑변으로 본 거죠. 얘를 밑변으로 본 거고, 그 다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높이. 그러니까 n분의 k번째를 넣으면, 그러니까 n분의 1만큼, n분의 2만큼, n분의 3만큼, n분의 4만큼, n분의 5만큼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n분의 k를 그 함수에다 넣으면은 높이가 나오는데, 그 높이를 밑변 n분의 1에 곱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가 되냐면 사각형의 넓이, 요렇게 된 느낌인 거지. 요렇게, 그지? 요렇게 된 거죠. 사각형의 면적,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각형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 거야? 다 더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다 더하겠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 더하겠다.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요, 이건. 그냥 저거만 놓고 나중에 정적분 쪽으로 가면요. 정적분 쪽으로 가면 내가 한 번은 설명하겠는데, 이거 원래 고3들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니네들 설명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설명하기 쉬우려고. 자, 그래서 얘는 사각형 넓이,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 그 사각형을 다 더하면 곡선의 면적과 비스무리해질 거다. 우리 아까 전에 삼각형 쪼갰던 거 생각하죠? 삼각형 넓이 쪼갰던 거. 그치? 비스무리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삼각형을 4등분 했을 때랑 8등분 했을 때랑 16등분 했을 때랑 넓이가 점점 어떻게 되니? 그 원의 면적에 비슷해지지? 그치? 비슷해지죠? 그래서 평생 그것만 존나 잘게 쪼갰던 애가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치? 이제 그거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거와 같은 개념. 그래서 얘는 n을 내가 n개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n개는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이 n을 무한대로 쪼개는 거죠. 그죠? 무한대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나 잘게 쪼개겠다는 얘기죠. 거의 밑변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쪼개겠다라는 걸 앞에다 붙여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요렇게 돼 있잖아. 이게 fx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지금 아까 전에는 내가 이렇게 듬성 잘랐잖아. 그치? 듬성 잘랐잖아. 깍두기 마냥. 그래서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무한대로 쪼개겠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얘들아.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로 쪼개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개소리냐면 지금 이런 사각형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사각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사각형이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실제로 그냥 뭐를 다 더한 것처럼 선을 다 더한 것처럼 밑변이 거의 0에 가까운 선을 다 더한 것처럼 이 높이를 다 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알겠니? 이거 무한대로 쪼개는 거야. 무한대로 와 이렇게 그지? 무한대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선들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더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앞에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 노가리가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노가리 머리털을 다 뽑아. 그치? 내가 노가리 머리털을 다 뽑아. 그럼 이제 그걸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갖다가 A4 용지에 갖다 하나씩 갖다 붙여. 그러면 얘 머리털은 선이잖아. 선. 그지? 얘 머리털은 선이잖아. 그럼 선을 갖다가 하나씩 갖다가 참 촘촘하게 갖다 붙이면 면적처럼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선을 다 더하면 즉 X축으로부터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선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좋네 이렇게 장황하게 원래는 굉장히 그냥 야 이런 거야 인티그럴이야 dx야 뭐 이런 거 그냥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잘 봐요. 지금부터 자, 리미트가요. 잘 들어야 된다. 얘가 밑변입니다. 얘가 밑변이에요. 그 다음 얘가 높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치? 얘가 높이고 밑변이야. 그래서 곱하면 사각형 나와. 사각형을 더해. 그러면 듬성듬성 깍두기 더한 것처럼 넓이들이 나올 거야. 그치? 그렇지. 그런데 얘를 무한대로 쪼개버리면 저렇게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반듯하게 눈에 보이는 사각형들을 더한 게 아니라 뭘 더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선들을 더한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근데 그 선 자체가 결국은 사각형이었던 거야. 선은 사각형이었던 거야. 근데 밑변을 어떻게 해버리다 보니까 밑변을 확 좁혀버리다 보니까 뭐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사각형이 선처럼 보이는 거지. 밑변을 확 줄여버렸잖아. 이해된 사람들 3? 우리 빙구들 이해됐으면 3?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지. 고맙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밑변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얘가 높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다 더하세요야. 그러니까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잘게 쪼개서 더해 이 뜻인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높이고요. 얘가 밑변인 거죠. 그죠? 잘게 쪼개서 더해. 높이 곱하기 밑변을 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 그걸 더 잘게 쪼개서 싹 더해. 이런 뜻인 거야. 적분의 기본 원리는. 근데요, 표현 방법도 완벽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얘가 밑변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치? 얘가 밑변이야. 근데 얘가 밑변인데 n분의 1이잖아? n분의 1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잘게 쪼갠다는 얘기는 이 밑변이 점점 어떻게 돼서? 점점 작아져서 거의 얼마에 가까운? 그렇지, 0에 가까운 무한소가 되겠죠. 내가 미분 가르치면서 몇 번을 얘기했던 스몰 dx의 개념인 거예요. 스몰 dx. 이거 무한소죠. x 증가량이긴 한데 얘가 x 증가량이긴 한데 거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지? 눈에 안 보여. 거의 0에 가까운. 0이야 거의. 그지? 0.000000000000000000001 이 정도. 그지? 그보다 더. 그러니까 밑변이 존나 작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밑변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표현해요. dx. 오케이? dx. 그 다음 얘가 밑변이면 곱하기 높이를 해야지. 얘가 높이를 해야지 뭘 구할 수 있어?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지? 밑변에다가 높이를 더해.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높이는
이 x축으로부터 수직으로 서 있는 이 길이가 높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y란 말이야, y. 그러니까 얘는 y 곱하기 dx 이렇게 된 거예요. y 곱하기 dx. y 곱하기 dx. 그런데 이 앞에 잘게 쪼개서 더하세요라는 뜻이 시그마잖아. 그지? 그래서 시그마랑 비슷한 어떤 그 개념으로 시그마랑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 만든 기호가 인티그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인티그럴이라고 인테그랄 이건 선생에 따라서 뭐 발음하는 건 다 달라요. 선생의 나이대를 알 수 있죠. 선생의 나이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영어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 인티그럴. 자, 그러니까 얘가 인티그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인티그럴이라는 뜻은 얘는 시그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전 그리스 때 S자 대문자라고 했었죠. 그죠? S자 대문자. 실제로 얘는 썸이란 뜻이에요. 썸.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인데 얘도 똑같은 썸이에요. 얘도 썸이라고 얘도 썸. 다 더하세요. 이 뜻인 거야. 얘도. 그런데 얘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개념이냐 하면 잘게 쪼개 이 새끼야. 잘게 쪼개서 더하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된 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S자를 쓴 다음에 얘를 쭉 잡아 늘린 거야. 진짜야. 그렇게 만든 거 맞아. 그래서 S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서 늘린 이런 기호. 이거를 우리는 인티그럴이라고 부릅니다. 인티그럴. 얘도 합의 기호예요. 얘도 다 더하세요. 이 뜻이라고. 얘랑 쌤. 얘랑 쌤. 하지만 얘는 눈에 보이는 새끼들 더하는 거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간격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잘게 쪼개서 더한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게 쪼개서 더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티그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바로 y가 높이 맞잖아. 그지? y가 높이 맞잖아. 그래서 y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요 dx가 밑변이 된 겁니다. 밑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y dx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인티그럴 y dx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은 y 대신에 인티그럴 fx dx입니다 라고 쓰는 것도 같은 표현이죠. y가 어차피 fx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사각형이 된 거고 그 사각형을 인티그럴이 잘게 쪼개서 더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x라는 곡선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요런 표현 방법을 갖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 얘 뭐하러 이렇게 자세히 했지? 그치? 목만 아프게. 우리 애들 어차피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외울 텐데.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지? 어디 가도 이 표현을 해석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디 가도 이 표현 해석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인티그럴이 무슨 뜻이라고? 다 더하란 뜻인 거예요, 그냥. 대신 어떻게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서. 거기에 이게 원래 이제 완전 개상급 난이도인데 한번 한 김에 아예 써주면 인티그럴은 기준축의 수직인 높이 기준축의 수직인 높이를 잘게 쪼개서 더하라는 뜻도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티그럴이라는 건 기준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축의 수직으로 서 있는 값들을 더하세요예요. 그 기준축의 수직으로 있는 값들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얘기인데 이거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왕 한 김에 합시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얘를 기준축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축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서 있는 이 값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 값들을. 맞죠? 이 값들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얘를 축으로 잡잖아? 얘를 기준축으로 잡으면 얘로부터 수직인 값이니까 이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 축을 만약 얘를 Z라고 한다면 Z를 기준으로 우리가 적분을 한다,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인티그럴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어떤 개념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지만 이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뜻이. 첫째, 더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더한다. 사각형 넓이 다 더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존나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갰으니까 이게 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지? 선.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수직으로 돼 있는 값들이어야 한다. 축의 수직으로 서 있는 값들. 그걸 더한다. 요 세 가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인티그럴 ydx, 인티그럴 fdx라고 부릅니다. 적분하세요란 뜻은 면적 구하는 의미로, 면적을 구하는 의미로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 알겠니? 면적을 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물론 이게 이제 부정적분으로 가게 되면 뭐 크게 뭐 와닿진 않을 거예요.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 볼게요. 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오디오는 끌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뚜리로리로롱 이동 노동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적분의 기본 성질도 아니고 기본 개념이야, 그지? 기본 개념이야. 적분의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렇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분 계산을 한번 가보자고. 본격적으로 적분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적분 계산은 말이다, 얘들아. 적분 계산은 그냥 쉽게 가자, 이젠. 어려운 개념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쉽게 가봅시다. 자, 미분이 있고요. 미분이 있고 얘가 적분이 있잖아요. 적분이 있으면 요 계산이 역연산이에요.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의 순서를 내가 지금부터 순서를 한번 써주면 3x의 5제곱이 있어. 내가 지금부터 이 미분의 순서를 일단 내가 써주면 첫 번째 지수 앞으로 곱하기 요게 얘가 앞으로 당겨서서 곱하는 거잖아, 그지? 맞지? 이게 1번이잖아. 이게 1번이잖아. 그럼 2번 계산은 뭐니? 2번 계산은 지수 빼기 1. 지수 마이너스 1하는 거지. 지수 하나 다운. 그래서 요거 지수 다운하기, 그지? 요 지수 다운하기. 맞죠? 지수 다운하기.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미분하잖아요? 그럼 미분하잖아? 얘가 미분하면은 15 곱해지고, 그 다음 지수 다운해서 x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 이렇게 됐던 거야. 맞죠?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면 적분은 그거 역연산이라니까? 적분은 그거 역연산이야, 얘들아. 역연산.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그러니까 얘는 적분에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 적분에서는 지수 더하기 1 얘가 먼저인 거야. 그지? 지수 더하기 1 이게 먼저인 거야. 지수 더하기 1. 맞지? 지수 더하기 1. 그런 다음 두 번째 더하기 1을 한 지수로 개수 나누기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얘는 지수 앞으로 곱했다면 얘는 그걸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적분하면 일단 지수를 업하는 게 1번인 거지. 지수를 업하는 게 1번이야. 그럼 지수 업하니까 x 몇 제곱 되는 거야? x 5제곱 되는 거지? 그치? x 5제곱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업한 지수로 더하기 1 한 그 지수로 개수를 나누는 거야. 그럼 개수가 15니까 15를 얘로 나누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다시 적분하면 얘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분을 잘하는 애들은 적분은 당연히 못할 수가 없어. 이거는 계산은 여기서 끝내야 돼. 계산은 이걸로 끝내야 돼, 얘들아. 진짜로 계산은 이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봐봐. 잘 들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3x 플러스 1이야. 3x 제곱 플러스 x 3x로 할까? 3x 제곱을 할게. 3x 제곱. 3x 제곱이야. 3x 제곱. 니네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오니? 6x 나오잖아. 그치? 이건 못하는 새끼 없을 거고. 그치?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거 못하면 진짜 7층 가야 된다, 이 새끼들아.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미분하면 뭐 나오냐면 6x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5도 미분하면 얘 나와야 되고 3x 제곱 플러스 7도 미분하면 얘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내 말 이해되지? 왜냐하면 미분하는 순간 상수항들은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상수항들은 없어졌죠. 상수항들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6x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의 상수항이 얼마였는지는 이걸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야. 즉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얘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요. 얘를 적분하잖아? 얘를 적분하면은 문자는 그러니까 그 2차 항은 당연히 3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뒤에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상수항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우리는 C라고 붙여줘야 돼요. C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물론 뭐 C라고 써도 되고 A라고 써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C로 쓰니까 그냥 이 C로 써. 그냥 니네도. 응? 그냥 니네도 C로 쓰라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면 인티그럴 6x dx 즉 6x라는 함수를 적분하세요. 6x라는 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6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은 6x 적분하면 돼요. 6x 적분하면 적분식 나와요. 그럼 얼마야? 3x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6x를 얘를 적분하면 3x 제곱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 안에 상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c를 붙여준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적분이라고 하냐면 부정적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분. 지금 니네가 배우는 겁니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분. 이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야 이 뜻이 아니야.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not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not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왜? 존나 많아서 뭔지 모르니까 딱 뭐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이 상수 C를.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3.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들 3. 빨리 쳐, 이씨. 빨리빨리 써. 3. 야, 이해 안 되는데도 치면 안 돼, 얘들아. 이해된 놈들만 쳐. 내가 뭐 이렇게 뭐라 한다고 해서 얘네들 이해도 안 됐는데 3 존나 치고 있고, 씨. 앞에 있는 놈이 3 치니까 3 치는 건가 보다, 씨. 그러지 말자. 자, 요걸 우린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요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요. 자, 인티그럴 fx dx라고 씁니다. 인티그럴 fx dx라고 씁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fx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fx 적분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요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이렇게 적분된 걸 라지로 씁니다. 라지로 써요. 우리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적분하면 라지 fx 이렇게 쓴다고. 그냥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오케이? 표현 방법입니다. 라지 fx는 적분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라지 fx로만 딱 써놓으면 안 되고 라지 fx로만 딱 써놓으면 안 되고 이 뒤에 뭘 항상 붙여줘야 되냐 하면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합니다.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적분상수 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자, 부정적분의 목적을 지금부터 분명히 할게요. 부정적분의 목적은요. 부정적분의 목적은 지금 구하는 이 결과물 있죠. 얘가 이제 결과잖아. 적분 결과지.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적분의 결과거든. 부정적분의 결과죠.
부정적분의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함수식으로 나옵니다. 함수식으로 나와요. 함수식.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목적은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함수를 구하는 거야. 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항을 딱 값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나중에 되게 중요해지는데, 물론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이렇게 식으로 나와야 한다. 뭐 3, 5, 7 이렇게 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로 주어질 거라고. 함수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인티그럴 5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5x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이걸 적분하면요. 얘를 적분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3x 이렇게 된다고요. 적분이 된다고. 그런데 이 뒤에 뭐를 갖다 냅다 붙여달라고. 플러스 c 하나 갖다 붙여달라고. 요게 우리가 말한 부정적분입니다. 그죠? 부정적분. 결과물이 2차 함수로 딱 떨어지죠? 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로 떨어질 거야. 식으로 떨어진다고. 함수식으로. 알겠니?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드시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겠지만, 요거는 뭐 내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겠지만, 니네 시그마의 성질 다 알고 있지? 시그마의 성질은 다 알고 있죠? 시그마는 뭐 있었어? 시그마 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AN하고 BN하고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분배해서 풀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만 분배했던 거 기억나죠? 시그마 안에서 곱하기 같은 거 분배 안 됐던 거 기억나니? 시그마의 성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배해서 시그마를 분배해서 풀 수 있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인티그럴을 설명하면서 인티그럴이라는 새끼랑 시그마라는 새끼는 완전히 어떤 아이야? 개념상 같은 아이예요. 다 더해. 얘도 다 더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성질이 같아요.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랑 플러스 마이너스 인티그럴 gx dx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풀어도 됩니다. 대신 곱하기 나누기 분배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분배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방법이 하나 필요해요. 나중에 가르쳐 줄 겁니다. 이과 아이들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그냥 곱하기 나누기 분배 안 돼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문과 아이들은. 문과 이과를 나눠서 문과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알지? 나 문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질들은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은 그대로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3fx dx 이렇게 있으면 요거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3 곱하기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상수항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상수항은 우리 계산을 똑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과 인티그럴의 성질은 매우 흡사합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저거를 저렇게 푼 거예요. 원래는 인티그럴을 요렇게 한번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죠. 원래대로 정확하게 쓰자면 인티그럴 5x dx 하나랑 더하기 인티그럴 3dx 하나랑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었어야 돼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었어야 돼. 그런데 얘는 요거 적분하면 얘가 되고 요거 적분하면 얘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얘도 적분상수가 나오고요. 얘도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2C 아닌가요? 20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지? 예전에 가르쳤던 거 기억나니? 이거, 그지?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대. 존나 큰 거 더하기 존나 큰 거 더하면 존나 큰 거. 미친놈이죠, 그렇죠? 미친놈입니다. 존나 큰 거랑 더하면 그냥 존나 큰 거예요. 알지? 그러면 모르는 거랑 더하면 이렇게 되냐? 모르는 거랑 더하면 존나 모르는 거.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랑 더하면 그냥 모르는 거야.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모아서 한 번만 써주는 겁니다. 한 번만. 모아서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헷갈리는 새끼들이 있더라 진짜. 와 저걸 이씨로 쓰는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있다. 있다. 근데 처음이니까 내가 이해는 한다만, 처음이니까 이해는 한다만, 앞으로 쭉 저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니? 큰일 난다. 제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외워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적분한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 요 정도까지 이제 니네들이 복습을 좀 해야 다음 시간에 수업이라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야 수업이라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자, 하나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이상한 얘기.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자, 요거 뭐 전부 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 뭐 하니까 뭐 정리 잘 해놓겠지. 다 하고 있겠지. 이쁘게 정리하고 있겠지. 자, 여기 봐요. 자, 인티그럴 fx dx라는 애가 있습니다. 인티그럴 fx dx라는 애가 있어요. 인티그럴 fx dx라는 애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라지 f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적분하세요 그러면 이제 fx, 라지 fx가 되는 거예요. 라지 fx를 원래 이제 원시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 몰라도 되고요. 말장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뭐 정확한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스몰 fx 적분하면 라지 fx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만 돼도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장난질을 좀 쳐볼 텐데. 자, 첫 번째. 인티그럴 dx분의 dfx dx. 자, 요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요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안 보이는 사람은 공부 더럽게 안 한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fx를 뭐 해라? fx를 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씨. 야, f'x랑요. f'x랑 y'랑 같은 얘기고 dx분의 dy랑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dx분의 dfx랑 이거 y랑 똑같은 거니까 같은 얘기라고. 내가 이거 미분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앞에 스몰 dx분의 d가 붙으면 얘 뭐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미분한다,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미분한다, 미분해라. 맞죠? 요거 이해된 사람 1. 요거 이해된 사람 1. 물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 안 해. 다 알 거라고 봐, 난. 요거 알고 있는 사람 1. 그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내가 니네 너무 무시한 거지, 지금. 미안하다. 근데 뭐 평상시 니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 그지? 무시한 거 아니야. 확인한 거지. 자, 뭐 그래서 자, 스몰 dx분의 스몰 d가 붙어 있으면 전 미분하는 뜻이니까. 자, 얘는 fx를 미분한 다음 다시 뭐 하세요? 적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분 먼저, 적분 나중. 그러니까 얘는 미분 먼저, 적분 나중.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미분 먼저, 적분 나중.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이야. 인티그럴 fx dx가 있는데 얘를 dx분의 d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읽어봐요. 바보 아니면 괄호부터 푸는 건 알 거 아니야. 그지? 바보 아니면 괄호부터 푸는 건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얘는 뭘 먼저 하세요? fx를 미분하세요. 맞죠? fx를 미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미분한 다음, 적분하세요. 미안. 적분하세요. 적분하세요. 적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하세요?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 먼저, 미분 나중. 자, 그러니까 뭘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뭘 먼저 하느냐.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바보 아니니? 너 자꾸 장난칠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뭐 아주 똑같진 않아요. 자, 왜 똑같지 않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잘 봐봐.
요거 미분과 적분의 역연산이라는 관계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미분한 거를 적분하면 다시 돌아가요. 그다음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맞아. 미분했어? 적분해. 적미분해? 다시 돌아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요런 관계인 거야. 엎어버렸어? 다시 엎어? 다시 엎어? 똑같아져. 그지? 미적 하면은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얘는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미분된 거를 적분하니까 뭐가 나와야겠어? 원함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스몰 f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스몰 fx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몰 fx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스몰 fx가. 그런데 문제는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미분할 때 그때 있었던 상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뭐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적분 상수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뒤에 적분 상수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dx분의 d 안에서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 있냐면 요거 적분하세요니까 얘는 라지 fx 플러스 c로 적분된 거죠. 이렇게 맞죠? 라지 fx 플러스 c로 적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적분된 상태에서 바로 다시 한번 미분을 때려주는 거니까 바로 미분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다시 뭐로 돌아와? 스몰 fx로 돌아옵니다. 스몰 fx로 와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상수 안 붙습니다. 그렇죠? 얘는 적분상수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지금 당장 정리해 놓습니다. 자, 이쁘게 써 빨리. 이쁘게 써. 쓰랄 때 써 빨리. 빡빡 써놔. 이해는 됐지? 이해된 사람들 7. 이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된 사람들 7. 좋아요. 빨리 써요. 얼마 안 어렵잖아. 우와, 준서 퇴장하셨어? 와, 우리 준서 퇴장하셨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제 준서랑 통화 안 대놓고서는 전화를 못했네. 아, 그러니 어제도 숙제 보고가 안 들어왔지. 내가 봤을 때는 양당 간의 결정을 할 때가 와. 준서야, 그러지 마. 아, 참. 어쩌면 좋니, 너를.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거 있는 사람 있니? 혹시? 나 이거 좀 어렵다. 적분 좀 어렵다. 지금까지 내가 내용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하나도 없을 리가 없는데. 아리까리 아리까 아리까리 아리까리. 어디가? 처음 거는 모르면 넘어가라니까. 결론만 알아들으라고. 결론만. 두둥탁 두둥탁
자, 일단 뭐 부정적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부정적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되겠는데, 문제는 일단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지금 시간이 40분이거든? 시간이 40분이야. 내가 지금부터 15분 줍니다. 15분. 15분을 주는데 그 옆에 있는 A 스텝을 지금 빨리 풉니다. 지금 A 스텝을 지금 빨리 풉니다. 자, 빨리 시작하세요. 시작! 그 옆에 있는 A 스텝 시작하세요. 시작!
벌써 다 풀었어? 수지야, 벌써 다 풀었어? 그럴 리가 없어. 까지래. 야, 7-4도 배웠고 7-3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이거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 한 것 같네요. 자, 뭐 한 사람들 지금 계속 카톡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야, 개발 카톡보다는 한 번에 올려달라니까 이게 말을 듣게 안 들어. 자, 일단 내일까지의 어떤 숙제는 뭐 당연히 앞에 거 못한 사람들은 앞에 거 정리를 좀 해 놔야 되고요. 앞에 거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을 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일 내가 그렇지, 보내 빨리. 그래서 내가 내일 수업을 할 때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 정도는 아니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오늘 배운 내용 확실하게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확실하게 좀 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복습 쓰고 퇴장. 복습 쓰고 퇴장. 그렇지. 오케이. 퇴장은 존나 빨라 이것들.
복습. 회장.